안녕하세요. 모공치료의 호전 정도를 보는 방법,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모공치료 했을 때 일반인들이 좋아졌는 정도를 잘 알아보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모공치료의 호전 정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물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모공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치료를 하면서 알아낸 방법 중에 하나고, 물론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닥터송과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면 그냥 그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누구 생각이 맞네 틀리라는 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 제가 얘기하듯이 미용치료의 답은 없어요. 누가 결과를 잘 내는가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이게 그날의 답이었는데 다음날에 다른 사람의 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의 치료법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매번 바뀔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론이 굉장히 뛰어나, 레이저 굉장히 많이 알아, 도사야, 그냥 레이저만 하면 뭐 레이저 박사예요. 근데 전후 사진이 없어, 시술 전후 사진이 없고 입터리만 계속해. 근데 그러면 믿고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입터리 안 해도 시술 결과가 받쳐주는 의사가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뭐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고 환자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론보다도 임상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최고의 실력은 말로 뛰어난 이론을 표방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후 사진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제 예나 지금이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더라도 결과가 받쳐주지 않는 이론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면 뭐해요?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있어야지 이론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모공치료 호전 정도를 보는 방법에 관한 설명과 증례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치료의 변화를 아는 게 왜 힘든가? 일반적으로 치료하고 나서 모공에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임상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공의 깊이 변화가 맨 처음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제 상피화 과정, 흔히 말하는 피지선 옆에 있는 스템셀 저장고에서의 케라티노사이트의 분비라든지 여러 가지 스템셀의 분비와 약간 영향이 있고요. 뭐 그런 거는 모노사이트가 와서 IR6와 같은 뭐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막 이런 뭐 복잡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 모공의 깊이 변화가 처음 일어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사진으로 구별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3D이기 때문에 뭐 막 여러 가지 앞에서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했죠.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구별이 어려워요. 모공의 깊이 변화가 맨 처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왜? 환자들이 맨 처음에 올 때 뭘로 와요? 모공이 깊어서 오나요? 모공이 깊어서 오는 게 아니고 모공이 넓어서 와요.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모공이 자꾸 갈수록 커진다, 모공이 너무 넓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오는데, 모공의 넓이 변화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모공의 깊이 변화예요. 근데 모공의 넓이 변화도 사실은 조금 일찍 일어나는 모공이 있어요. 어떤 모공이 그래요? 모공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모공의 넓이도 빨리 변해요. 모공이 넓은 것들이 깊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은 모공의 깊이 변화가 맨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를 알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장한다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옛날에 화장할 때는 아침에 화장을 못해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렸다, 막 덧칠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거울 보다가 거울 잡고 몇 번을 울었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을 때마다 거울을 잡고 몇 번이고 울고, 막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울증도 걸리고 약도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요.
보통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모공치료를 할 때 느끼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신치료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치료할 때 이런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말고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클렌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당연하겠죠.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깊이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걸리던 화장이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양이 줄어드니까 클렌징 할 때 그걸 닦아내는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근데 클렌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건 또 뭔 말이에요? 피부에 자극을 덜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화되는 걸 조금 막을 수 있게 되죠. 화장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 모공이 계속 넓어지고 악화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모공이 깊이가 얕아지니까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코를 덜 자극하게 되겠죠. 그리고 클렌징 하는데 걸린 시간이 줄어드니까 마찰력도 줄고 러빙을 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코를 덜 자극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 느끼느냐?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좋아진 걸 잘 모르겠는데 세안할 때 코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코의 모공의 깊이 변화가 얕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이나 코의 모공의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봐야 될 거 저번에 얘기했는 기억나요? 아주 예전 방송에서 모공의 개수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공 개수는 줄일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영구제모는 없다, 털은 죽을 때까지 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모공의 개수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제가 그런 사진들을 몇 번 보여드렸죠. 피지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계속 재생하는 무적의 어떤 피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지선이 일부가 없어져요. 그 부분이 실제 새 살로 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모공 개수가 모공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정면 사진을 봤을 때 보면 모공 개수가 줄어든 게 실제로 보여요. 우리가 시술을 조금 많이 했던 분들은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실제 모공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어요. 정면 사진을 비교해 보면 티가 많이 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계속 안티가 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들은 우선 남을 공격하기 바쁘고 남을 비난하기 바빠요. 환자들은 오직 하겠어요? 환자들도 잘 못 믿는 거지. 왜? 다른 의사들이 그거를 안 좋게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다 아니라고 무조건 단정 지으니까 환자들은 더 그 말에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공이 한 번에 너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피지선이 너무 많이 깨졌다는 얘기죠.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공의 개수가 줄었다라고 느끼거나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주무실 때 잠자는 방에 습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늘 기름이 가득 치고 유분이 가득 있고 모공에 피지가 알갱이처럼 늘 끼는 사람이 갑자기 피지가 줄어들게 되면 겁이 나요. 이거 부작용 아닌가? 레이저 부작용 아닌가?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코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근데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피지선의 재생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다리면 많이 돌아와요. 물론 일부는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코 모공 치료를 할 때 피지선을 다 깨버리면 문제가 뭐냐? 피부의 재생력이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피지선을 살려놓는 것도 치료의 요령 중에 하나인데, 그건 선생님마다 노하우니까 뭐 저는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선생님마다 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모공의 넓이가 줄어들어요. 이게 가장 사진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특히 모공성 흉터일 때 대부분 뭐 도트피라든지 한의원에서 침치료가 잘못해갖고 많이 악화돼서 벌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공성 흉터로 많이 와요. 또는 어빔야그라든지 프락사를 코로 확 깎아버려갖고 코가 파였다거나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할 때 호전되면 시각적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시술 전후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막 드라마틱하다 그러고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게 가능한가 막 놀래기도 하고 막 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바뀌는데, 그 사람의 코의 상태가 넓은 코, 그 넓어진
모공, 넓어진 흉터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거지. 아, 나는 저 사진만큼 심하지 않으니까 더 빨리 좋아질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본인도 코를 그렇게 망가뜨려 와야지만 그렇게 변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코를 망가뜨려 오는 건 바보짓이겠죠. 넓어진 모공은 천천히 변해요. 그리고 넓어진 모공이 좁아질 때는, 작아졌을 때는 가장 사진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변화를 하는 게 힘들까? 앞에 방송에서 설명을 한번 해줬었어요. 그죠? 이것도 왜 모공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앞에 방송에서 다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모공 변화는 질긴 피부이기 때문에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요. 일반적인 피부와 다르게 보통 모공이 많다는 건 뭐예요? 모공이 넓어졌다. 피지 분비가 원활하고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피부는 뭐예요? 질긴 피부예요. 두꺼운 피부가 아니고 질긴 피부예요. 인장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테니스 스트렝스가 올라가 있는 피부는 살 차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재생될 때 느리게 변해요. 물론 충분히 콜라겐 리모델링이 들어갈 변화 일어날 수 있도록 레이저에 충분한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가 중요한데, 충분한 자극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손상과 자극은 다른 개념이에요. 손상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자극을 잘 줘야 돼요. 표면에는 최소한의 자극, 진피에는 최대한의 자극. 물론 피부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예요. 그렇게 되면 천천히 변하면서 살이 차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보통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빨리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얼마나 급한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히트치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했더니 내일 변해야지만 본인은 변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시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 모공은 볼 모공보다 더 느려요. 보통 2.5배에서 3배 가까이 느려요. 그래서 볼이랑 코를 같이 치료를 받는 분들의 사진을 보면 볼 모공은 되게 빨리 변해져 있는데 비해서 코는 천천히 변해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볼 모공이 변화가 빨리 일어나요. 이마 모공도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요. 대신 코 모공은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 물론 코 모공 중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거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방송만 열심히 보셔도 반의사 됩니다. 반의사.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앞에 다른 방송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붉은 피부에 모공이 넓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공의 색소 침착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깊이가 얕아져서 평탄해진 경우에서도 색소가 천천히 빠져요. 굉장히 천천히 없어져요. 살이 차는 속도보다도 더 천천히 빠져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색소가 보이니까 모공의 깊이가 얕아져서 평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는 크게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이 앞에 설명했던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공 치료를 하고 변화를 아는 게 힘든 이유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깊이 변화를 봐야 되고, 모공의 개수가 얼마나 주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공의 넓이가 줄어드는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색소가 이렇게 모공마다 색소 침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색소 침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깊이가 얕아졌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이랑 코랑 여러 군데를 동시에 시술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볼 모공이 좋아지면 코 모공은 반드시 좋아져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볼 모공이 좋아지지 않았어. 그럼 코 모공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치료하는 도중에 악화 요인에 계속 노출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병원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집에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집에서 컨트롤하고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까지 병원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인터넷 보면 우리가 환자들 중에 결과물이 조금 처지거나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상한 관리법 이런 걸 다 따라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다 레이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겨요. 그래갖고 시술 전 사진이랑 좋아진 거 보면 또 인정을 주고도 안 해요. 성격이 굉장히 특이해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제일 치료에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공 치료를 했을 때 변화를 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증례입니다. 10대 한 후반의 여성분, 중후반이라고 얘기해야겠죠? 7, 8세 여성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신 되게 굉장히 외모가 예쁘신 여성분인데요. 코 모공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벌써 코 모공이 좀 많아지면서 약간의 색소 침착인데 심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악화되는 과정만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병원에 왔어요.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더 악화될까? 왜? 병원을 다닐 때마다 계속 악화가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치료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선 코에 보이던 많이 끼이던 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고요. 왜 보이던 모공이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모공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 중에서는 모공 개수가 적지 않은 분에 속해요. 물론 남성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모공 개수가 적지 않은 분인데 모공 개수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코가 깨끗해지고 피지가 많이 줄고 모공의 깊이가 얕아져 있어요. 그죠? 모공의 깊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 보시면 깊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코가 깨끗해지고 뭔가 정리됐죠?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 분이고, 이런 분들 치료하면 사실 의사된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신 환경에서 해방시켜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 더 치료하고 더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치료를 할 거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저는. 왜? 저한테는 다 똑같은 중요한 분들이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피부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많이 방송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만든 네이버 모두의 피부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떤 주제로 한번 방송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어떤 자료를 모아거나 아니면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모아서 관련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